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둘리 캐릭터 분석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고 너무 재밌었어. 고길동의 불쌍한 근데 그게 저희랑 연배가 비슷하다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거야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콘텐츠로 이제 많이 네. 요청해 주신 게 짱구. 그러니까 짱구 한번 많이 보셨죠? 짱구 당해봤죠. 짱구가 사실 굉장히 말괄량으로 나오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짱구 아빠가 사실 엄청난 능력자잖아요. 맞아. 그때는 몰랐는데 맞아. 지금 보니까 일본의 그곳에 자가에 이제 외벌이로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뿌려 나가시는 예. 엄청난 평범한 셀러리맨인데 네, 그게 평범한 직책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네. 이게 짱구가 보니까 그게 많대요. 그러니까 좀 초창기 버전의 짱구는 진짜 애가 좀 이상했대요. 그걸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좀 찾아봤더니 약간 짱구 별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데빌구, 빌런구, 순수아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좀 제가 짱구의 이제 좀 분석을 이번에 좀 세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다. 예.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둘리가 약간 행실장애, 품행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 영어로 컨덕트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냥 뭐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뭐 좀 비행을 저지르고 일탈하고 뭐 반항하고 이런 거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막 침해하고 쉽지 않다.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저는 짱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짱구도 예. 그래도 사실 그때는 둘리는 사실 공룡이니까 맞아.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냐. 맞아. 그러니까 좀 그럴까 싶었지만 짱구는 실제로 나이가 5살. 5살. 예. 우리 딸이랑 거의 동갑이네. 근데 동갑이죠. 사실 그게 우리 딸보다 한두 살 많은 정도. 왜냐면 유치원 다니는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품행장애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또 막 동물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흰색 강아지 흰둥이 네, 흰둥이. 엄청 괴롭혀요 사실. 그래요? 밥도 안 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흰둥이가 또 막 괴로워하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막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내 잘못도 남 탓하고 이런 게 이제 품행장애라고 하는데 짱구가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제가 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안 돼. 액션 가면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난 몰라. 5시까지 돌아오겠다고 엄마랑 철수까지 약속해놓고 저번에 네가 잘못한 거란 말이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제목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정의의 용사 액션 가면이 가진 고생 끝에 블랙 악마단의 비밀 기지에 숨어드는데 성공했는데요. 엄마랑 이제 5시까지 들어오기로 한 약속을 어겨놓고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없고 자기 액션 액션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중요한 거니까 빨리 문 열어라. 나갈 위기에 처해야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요.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신경 쓰지 말아요, 엄마. 신경 쓰지 말아라고 절대로 용서 못해. 액션 가면 보게 해줘요. 계속 이제 자기 원하는 바만 얘기하죠. 너 밖에서 반성하고 있어. 오늘은 절대로 봐주지 않아. 언제 들어왔어? 어떻게 몰래 이렇게 또 들어와서 자기가 액션 가면 또 보죠. 그러니까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너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니? 근데 엄마가 혼나고 문을 안 약속대로 열어주고 밖에서 해도 반성하고 있어? 뭐 전혀 울거나 안 해주는 흔들리는 게 거예요. 없어. 그러네요. 이제 애들이면 좀 약간 겁먹을 법도 한데. 잘못됐어요 막 그런 게 아니야. 알을 자주 내는 건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똑똑하네. 그러니까 칼슘을 드세요. 엄마가 화내는 건 엄마랑 한 약속해 칼슘 5조를 부족해서 그런 말해봐. 거다 내 탓이 아니고 이제 엄마 옷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그건 7조야. 으이구. 엄마랑 5시에는 집에 들어온다. 엄마랑 약속도 다 기억은 해요. 약속을 그러니까 머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쁘고 집에 이런 건 들어오지 아니고 못한다. 그래, 맞았어. 울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어이구, 안 돼. 여기서 봐주면 저 아인. 짱구야. 미안해, 짱구야. 가짜로 가짜로. 가짜로 오는 거죠. 가짜 우는 거. 예, 가짜로 우는 것도 소용없네. 소용없다고. 아이고, 얘가 정말. 이어봤자 뻔뻔한 성격은 누굴 닮은 거지? 분명 지 아빠 피야. 어머나 그게 정말이니? 엄마가 TV를 못 보게 한다고? 네. 아이고 불쌍해라. 너희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구나.
되게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좀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예. 이 사람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이간질 시키는 거죠, 사실. 그걸 하네, 꼬맹이가. 근데 또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이제 급식을 국이 돕는 뜨거우니까 역할을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국이 뜨겁다고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하니까 찬물을 부으고 싶다고. 뜨거우니까. 엄청 위험하네. 네. 찬물 좀 틀어줘. 자기 뜨거운 게 싫으니까 찬물 여기다 그냥 부으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난 뜨거운 게 싫단 말이야. 이거에만 넣으면 되잖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누가 뭘 가지고 갈지를 정하자. 난 국 가져갈래. 내가 정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런 건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해놔야 된다고. 난 국 가져갈래. 난 국이 좋아. 국. 알았으니까 그만해. 짱구는 국을 들고 가. 알았어. 훈이는 밥. 맹구는 우유. 그리고 내가 후르츠 칵테일을 들고 가겠어. 나 국보다 후르츠 칵테일이 좋아. 이젠 정해졌으니까 안 돼. 늦었으니까 빨리 가지고 가자. 알았어. 뭐야? 국을 옮기다가 좀 실수를 했어. 그래서 밥을 옮기던 훈이랑 부딪혔어. 이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겨우 섰다. 아이고. 이건 분명히 꿈이야. 이렇게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불안도 훔치는 거잖아. 원래대로 아, 안 돼 있잖아. 너 밥을 엎으면 어떡하냐? 짱구 네가 부딪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네, 자기 잘못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려고도 하고 타인 비난 장난 아니야. 잘못을 하면 진짜 네 탓이야. 그래서 야 네가 부딪혀서 훈이가 밥 엎은 거잖아. 그랬더니 내 국은 괜찮은데? 이렇게 미안하단 말 안 하네. 안 하죠. 그 불안도가 높은 훈이는 이제 내 잘못인가 보다 정말 이래서 약간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장면 보면 자기가 늦어서 엄마랑 약속 안 지켜서 액션 가문을 못 본 건데 그 이웃한테 엄마가 TV 안 보여줘요. 이 얘기만 하고 심지어 이간질까지 하는 거. 훈이가 밥을 흘렸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타인의 잘못만 얘기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러네. 자신한테는 간대하고 타인한테는 좀 가혹한. 이게 먹혔던 이유는 사람들이 저렇게 좀 뻔뻔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게 먹혔을까, 당시에는? 다들 다 이렇게 마음에 어떤 미안함이나 사실 이런 거 다 가지고 살잖아. 예. 근데 이렇게 뻔뻔한 캐릭터한테 감정을 이입하면서 뭔가 되게 쟤는 저러지? 약간 그런 죄책감이 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이게 먹혔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동 만화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만화가 나왔으니까 지금과 좀 더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도 좀 엄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막 많이 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자기 뭐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어른들은 자꾸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러지? 근데 그걸 이제 짱구는 뭔가 그냥 해버리니까. 해버리고 좀 어른들을 골탕 먹이고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당황함을 이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더 그랬지. 사실은 이걸 적당히 넘어서야 이게 지금 사회에서 허용하는 수준인데 당시에는 과도하게 눌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또 과도하게 오버해서 그렇죠. 보여주는 것들이 사람들의 카타르시스 좋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윤리 규범까지 넘어가 버렸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당시 그 분위기에서도 워낙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이게 투니버스에 방영이 될 때만 해도 등장인물들이 이건 만화일 뿐인 거 알지? 투니버스 친구들 너네들은 따라하지 마. 이 얘기가 이제 삽입될 정도로 아이들이 이대로 하면 진짜 답답하겠다. 예. 왜냐면 짱구가 엄마한테 막 미선씨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그걸 애들이 진짜 보여주기 싫다. 영향을 받죠 사실은. 지금은 그거보단 좀 많이 부드러워졌고 짱구도 친구들을 생각하거나 의리를 보여주는 게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좀 순화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초기에는 좀 매운맛이 좀 있다. 이거 쉽지 않네. 그리고 이게 이 녀석. 이게 이제 뭐 전설의 일기 1화 짱구가 좋아하는 나에게 안 초코비. 걸리고 있는 거냐? 더 이상은 못 참아. 누가 이렇게 단단해? 내 머리는 우리 엄마가 하도 자주 꿀밤을 먹이는 바람에 단단해졌거든. 너 또 동생 과자 뺏어 먹었니? 엄마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댔지? 아유, 잘못했어요.
오늘은 정말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어. 죄송해요 엄마. 잘안 그럴게. 우와, 저건 대장의 대장이구나. 도와줘서 고마워 짱구야. 내가 답례로 흔히는 과자 한 개 줄게. 또래인데도 그래. 고마워,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짱구는 흔히가 도와줘서 고마워 내 초코비 먹어 그랬는데 그냥 다 먹죠. 그러게. 고맙다고도 안 하고 친구 과자를 그냥 다 먹어버리네. 있는 그대로 먹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짱구는 보면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표현이 특히 초반에는 많이 좀 없어요 사실은. 요즘 만화는 그런 걸 또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엄마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런 거고. 뭐 목적이 뭐였을까? 이게 뭐 교육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좀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좀 그런 부분들.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막 덱스터라든지 그 조커 영화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성인들이 느끼는 뭐 장르물 같은 게 사실 인기가 있고 뭐 최근에 더 글로리 이런 것도 이제 학폭을 당한 사람이 사적 복수를 하는 내용. 사실 그게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인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아이들 대상용 덱스터.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빌런구다, 뭐 데빌구다 얘기 나오는 게 그러네.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꼭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짱구가 보면 되게 사람들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진짜 놀려요. 막 그러고 덱스터네. 꼬맹이 덱스터였네. 그러니까 그러면 막 어른들이 막 5살이 하는 얘기인데 너무 상처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나의 어떤 컴플렉스를 악마 같은 눈으로 보고 그래. 놀리니까 사실 너무 괴로운 거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수야, 가지마. 이거 없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짱구가 철수한테 이거 하는 행동을 진짜 많이 봤죠. 네. 뭐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이건 지금 얘가 싫어하는 걸 분명히 그쵸. 티를 내고 있는데 네. 계속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하는 것 같아. 원래 딴 사람한테 이런 거 안 하잖아. 안 해. 주로 철수한테 그러는 거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도 짱구의 성향들이 좀 그러네. 싫어하니까 하네. 굉장히 저는 그래서 오. 걱정이 돼요. 그러네. 근데 이제 물론 체벌이 안 좋긴 하지만 이제 엄마가 좀 많이 때려요. 꼴밥 많이 때리고 막 뺨 때릴 때도 있고 하는데 좀 체벌의 심하네. 성향이 좀 크긴 큰데 얘가 일단 어떤 어른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진짜 답이 없네. 뭐 보통 이제 품행장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약물이나 이런 적인 보다는 이제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PET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이 특성에 맞게 좀 양육하고 부모도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의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약간 얘 동생도 좀 비슷한 성향이 있긴 있거든요. 짱아도. 짱언니 기어다니는 애가 예. 그러니까 쉽지 않네. 근데 뭐 부모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으신 것 같아. 아 사실 짱구 아빠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이선 엄마도 네. 하고 뭐 그래요. 마음도 여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렸을 때는 어. 진짜 그냥 아저씨 아줌마 느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우리 약간 또래가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다. 아이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하겠어. 너무 내가 그러니까. 진짜 슬프지. 그러니까 아까 나는 그 씬에서도 아 엄마가 되게 참고 있구나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게 느껴져. 그쵸. 이번에는 안 때렸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매번 거짓말을 하고 뭐 약속을 해도 약속도 안 지키고 때리거나 뭐 이런 가혹행위가 아니더라도 뭐 TV를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일시적인 처벌도 짱구는 그걸 못 견뎌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임인데 자기 것만 주장하면 사실 교우 관계도 좀 나빠질 수 있거든요. 할 수가 없지. 사실 그게 할 근데 수가 친구들이 없지. 착한 거예요 또. 근데 사실 이 나이면은 그거 해야 되거든. 맞아. 딱 할 나이. 맞아. 근데 말 저렇게 한번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또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나이인데 짱구는 그게 지금 안 돼서 일단은 부모 역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대할 때 좀 일관성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뭐 어떨 때는 좀 허용해주고 어떨 때는 뭐
혼내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이런 아이들은 뭐 아 근데 미선희 씨가 그거 할 줄 알면 5년생임이지. 이거를 진짜 야이 정도면은 야 엄마가 5년생이어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론적인 거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데 네. 키워 보세요. 얘가 이러면은 그렇지. 내가 보기에 이거 진짜 이거 5년생도 쉽지 않을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 집중적으로 진짜, 받아야 돼. 진짜 쉽지 않아. 엄마가 5년생이어도 이거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게 나는 보면서 아까 느낌이 왔어.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엄청 그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참는 건데 이거는 진짜 근데 쉽지 애는 않네. 하나도 흔들림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 정도 성인이 내가 어떤 고통과 고민을 하면서 하면은 아이가 반응이 있어야 맞아. 되는데 애는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음. 품행장애 일부 아이들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안티소셜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짱구는 어쨌든 엄마가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해야지 엄마 미안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액션 가면 아니면 나는 이거 구공길래 나는 뭐 할래 이거 사냥 가르쳐야겠네. 그리고 훈이가 막 너무 어떡해 막 이러면 아 훈이야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네 잘못이잖아 나나 괜찮아 뭐 내 그거 안 엎질렀는데. 이러니까 사실 사실 이게 애한테 그러면 안 되고 아 얄미워. 얄밉고 쉽지가 얄미워. 않은 아이다. 그러네요. 쉽지 않다. 네. 이거는 진짜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찍어도 변화가 없어서 방송에 나오기 힘든 정도의 캐릭터가 아닐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헬프님들의 어떤 제안으로 한번 짱구는 못 말려 캐릭터 분석을 좀 해봤고요. 네. 또 추후에 또 네. 좀 분석했으면 하는 네. 캐릭터들이 있으면 아 또 그것도 나중에 해봅시다. 그래도 지금 품행장애였지만 이게 단기간에 힘들지만 네. 한 20년에 걸쳐서 짱구가 좀 착해졌잖아요. 이제 한 20년 걸리니까 좀 좋아졌잖아 지금. 그래서 최근에 짱구는 좀 어쩐지도 다음에 아 다음에 네. 한번 볼게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시간이 한 20년 걸렸다. 조금 더 귀여워졌을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지금 이 모습은 아무리 많아요도 하나도 귀엽지가 않다. 예, 너무 약간 얄미운데 20년 뒤에 짱구는 그래도 좀 이게 나아졌는지 다음에 또 비교해보면 좋겠네. 그리고 사회가 좀 아이들한테 좀 우호적이 되고 맞아 많이 체벌이나 문제가 이런 게 없어지면서 이제 그 정도의 카타르시스까지는 다 때려 부시고 이 정도의 카타르시스까지는 느끼지 않게 해도 아이들이 보냐 있고. 맞아 이런 변화도 있는지 맞아 한번 책을 네. 짱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